조선시대 환관, 즉 내시는 고자이어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 기능이 없거나 불의의 사고로 성기를 다친 사람들만 환관으로 선발될 수 있었죠. 하지만 스스로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즉 몸과 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조선에서는 신체를 훼손하는 거세 행위는 불효 중의 불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환관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와 권력은 매우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은 부모의 묵인 아래 몰래 불법 시술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거세 수술, 그러니까 고환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마취 기술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따랐고 비명소리가 주변에 들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을 골라서 시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례는 정조시대 궁중 기록인 일성록이나 승정원 일기 등에도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며 환관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돈과 권력, 출세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환관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는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은 왕의 곁에서 직접 명령을 듣고 전달하는 왕실 실무 총괄의 위치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하나였던 영의정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관은 정년이 없었고 은퇴하면 국가로부터 주택과 쌀 등의 생계 보장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조선시대의 연금 보장 직군이었던 셈이죠. 무엇보다도 환관은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환관을 통해 왕의 비위를 살피고자 하여 뇌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환관은 막후 권력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의 환관 김처선은 헌종과 명성황후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환관이 정보 수집, 감찰, 밀사 역할을 하며 비공식 외교 루트로까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드시 거세되어야만 했을까요? 환관이 거세된 남자여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왕의 여자인 궁녀들과의 접촉 차단 때문이었습니다. 궁중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궁에 들어와 평생을 살았습니다. 만일 환관이 거세되지 않은 남자였다면 궁녀와 사랑에 빠지거나 육체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었고, 혹시라도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왕의 아들로 착각될 가능성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태는 곧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가 위기로 간주되었기에 환관은 반드시 성적으로 무력화된 상태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환관이 되어 집안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 곁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이들이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은 존재였다는 사실은 묘하게 슬프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